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결심 공판이 잠시 뒤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네,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관심인데요. 지금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팽재용, 이동훈 기자 나와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뒤에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에 처음으로 1심 변론 종결이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요. 오늘 사회부 법조팀 이동훈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이제 곧 잠시 뒤 10시 10분쯤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진행되는 결심 공판 혐의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모두 지난 1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벌어졌던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무산 시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결심 공판은 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돼서 진행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경호처 직원들이 위력 순찰, 무기 휴대 등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외에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 의결권 침해 혐의가 있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정족수만 채워서 2분 남짓 진행된 걸로 대통령실 CCTV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국무위원들만 모아서 국무회의를 진행해서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후 선포문 작성 폐기 혐의도 있는데 계엄을 선포한 뒤 허위로 선포문을 작성하고 그 뒤로 문제가 될 것을 상정해서 이 선포문을 삭제 그리고 지웠다고 하는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형이 이뤄지고 나면 다음 달 1월 16일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1심 선고가 공소 제기 이후 6개월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내란 특검법을 언급하면서 이 공소 제기가 지난 7월 19일에 이뤄져서 이번 선고는 다음 달 19일 이전에 그러니까 1월 16일에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련된 재판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선고는 내란 우두머리 선고가 아니라 1년 전 이맘때 진행이 됐었던 공수처 체포영장에 대한 방해 관련된 혐의 사건이 오늘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작년 이맘때 이 공수처 체포영장을 두고 굉장히 강한 충돌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난 뒤 오늘 이제 결심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재판이 10시 10분부터 진행이 되고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을 하게 됩니다. 재판의 전체적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바로 특검의 구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난 기일에 불출석을 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데 두 인물과 관련해서는 국무회의와 관련된 적법성 이런 거를 변호인과 특검이 계속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후부터 특검의 구형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구형 이후에는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그리고 가장 주목이 되는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같은 경우에는 재판 경과를 봤을 때는 네. 혐의를 모두 부인할 걸로 보이는데 네. 계엄 자체에 내란 여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재판의 변론을 종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도 한 바가 있었는데 네. 재판부는 해당 건은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을 유지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1심 선고, 그러니까 체포 방해에 관련된 1심 변론 종결이 앞서 말씀드린 그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 이후에 이뤄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그 쟁점은 이 체포영장 방해 이거와 관련이 없다 이런 판단에서 이제 일정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기소가 된 뒤에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되는 특검법 조항을 들면서 재판의 진행 상황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특검이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형을 하기 때문에 어떤 구형, 그러니까 재판부에게 몇 년형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지가 관심인데 이 구형량 어느 정도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까? 네, 일단 이번 구형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에서의 나오는 첫 구형입니다.
이 때문에 향후 윤 전 대통령이 받게 될 재판의 선고나 구형의 가늠자가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 대한 집행을 방해하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이 때문에 굉장히 중형이 필요하다라는 엄중 처벌 대응 기조를 유지를 해왔는데 네. 이 때문에 징역 10년 이상의 구형이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특검은 그간 비상계엄을 둘러싼 국무위원들의 그리고 공직자들의 헌법적 책무를 계속 강조를 해왔었는데 예. 윤 전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를 지키지 않은 데에 더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적 책무조차 이제 지키지 못하게 했다고 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선 포문 역시 같은 취지에서 특검은 비상계엄 등 이 사건을 둘러싸고 이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국무위원들 그리고 정부의 이런 장치로서 정부의 문서주의를 강조를 해왔었는데 네. 4호 선포문을 이제 작성하고 폐기하는 이 일련의 과정 자체가 문서주의에 반한다고 보고 이 또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번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는 매우 이어져 있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특검이 어떤 구형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있을 재판들 그러니까 아직 결심이 진행되지 않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나 아니면 위증과 관련된 재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남은 재판들에 대해서도 구형이 어떻게 이어질지 함께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탄핵 심판 때도 직접 최후 진술에서 장시간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오늘도 최후 진술에 직접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이 끝나면 윤 전 대통령도 최후 진술을 할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계속 말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우선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 앞서 법원에서도 이 공수처의 수사권 때문에 구속 취소를 선고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를 더 강조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참석하지 못한 위원들은 교통 사정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고 정족수는 모두 채워서 합법적으로 진행을 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사후선 포문과 관련해서는 모두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재판 경과에 따라서 예. 이제 한 전 총리가 강의구 전 부속실장과 상의를 해서 사후선 포문을 부서를 하고 폐기를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자기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된 사건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그 취지를 반복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관심은 이 재판이 오늘 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녹화 중계가 되는데 윤 전 대통령의 이 최후 진술 발언도 공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법에 따라서 오늘 결심 재판 과정도 모두 녹화 중계가 됩니다. 또 민감한 증거 조사가 없는 만큼 이 재판 전체가 모두 녹화 그리고 중계가 될 전망인데 통상 법원은 재판 과정을 모두 녹화한 다음에 이제 뭐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식별 조치를 해서 이제 뭐 묵음 처리를 한다든지 모자이크 처리한다든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일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전 재판이 끝나면 오전 걸 작업해서 이제 언론에 공개를 하거나 또 홈페이지로 공개를 하는데 예. 이제 특검의 범죄 사실 요지 이 발언이나 아니면 변호인단의 뭐 최후 변론 이런 그 기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서 오후에는 이 작업 기간도 길어질 걸로 보이고 또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또 똑같이 길어질 걸로 보여서 오후에 이 영상이 공개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판이 얼만큼 진행되느냐 그리고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증인들이 출석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재판의 전체적인 진행 상황과 함께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최후 진술에 몇 시쯤 들어올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은 저희 연합뉴스TV가 계속 실시간으로 취재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재판의 진행 상황 잠시 뒤 다시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